네, 안녕하세요. 저 프로젝트 플라이어웨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스페이스 트리오 팀이고요. 저는 발표자이자 이제 프로그래머로 맡은 윤지현이고, 여기 오른쪽에는 개발자 이제 박성원, 이제 저 오른쪽에는 이제 아트웍을 한 권혁선입니다. 네, 저의 발표는 일단 크게 네 가지 컨셉트, 에듀 컨텐츠, VR 그리고 개발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이 네 가지 컨셉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기 기획의 경우에도 이 네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생각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컨셉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사용자가 되게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렵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의 개인적인 목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주어진 과제가 이제 교육이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저희가 중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되는 여기 지구과학 바탕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자 하고 정했고, 그다음 이제 저희의 이제 개발 여력을 생각해서 저희는 이제 스탠드 언론보다는 저 바이브를 통해서 PC를 조금 여유가 있는 개발을 지향했습니다. 네, 먼저 컨셉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 컨셉트는 이제 열기구를 타고 이제 그 대기권을 4개 층의 대기권을 올라가는 컨텐츠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중학교 교과 과정에 그 대기권의 구성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거를 최대한 반영해서 개발을 하였고, 또 이제 저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행 가기가 어려운데 그런 걸 생각해서 저희가 교육 컨텐츠라기보다는 조금 여백 있고 여유가 있는 그냥 바라보는 인터랙션도 물론 VR에서는 꽂히지만 조금 여유가 있게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네, 저희는 그 크게 3개 이제 알파, 베타, 뭐 플리싱 이런 이제 크게 마일스톤을 3개 잡고 개발을 시작했고요. 네, 좀 더 교육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의 주요 교육 내용은 이제 대기권의 구성과 이제 이상기체 법칙 요 두 가지를 컨셉트를 잡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상기체 법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이제 화학을 공부하셨던 분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정말 이제 중학생 때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저희가 타겟은 그 뭐 굳이 따지자면 초등학교 5, 6학년이지만 이제 중학교를 입학할 예정인, 그러니까 이 교과 과정을 듣지 않은 그 학생들이 조금 그냥 경험적으로 쉽게 가깝게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교육을 주고자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정말 쉬운 이제 왼쪽의 그림처럼 열이 나면 저 풍선이 부풀어 오른다. 단순한 열기구도 이런 일맥으로 이제 저희가 저기 버너에 불을 붙이면 저기 열기구가 이제 그 공기가 팽창해서 날아오르는 그거를 체감을 줄 수 있도록 하였고, 두 번째는 이제 대기권의 구성입니다. 요 왼쪽 아래 보면 이제 이게 그 실제 교과서에 주로 있는 그 교과 과정의 이미지입니다. 저 이제 대료권을 4개로 나누고 저희의 이제 그 주요 레벨 디자인이 되는 내용이고,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필수 구현 요소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대료권에는 이제 그 기상이변과 그냥 지형을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성층권에는 이제 성층권으로 올라간과 동시에 이제 구름과 대기 현상이 없어지면서 비행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권에는 이제 유성을 관람할 수 있고, 10권에는 이제 오로라를 볼 수 있는 요 4가지가 다 이제 교과 과정에 정확한 예시로 나오는 큰 내용이라서 제가 요거는 이제 필수로 빼놓지 않고 이제 해야겠다고 개발하였습니다. 이제 이거는 초기 개발 스토리보드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완성된 모습하고 조금 다른 것은 이제 첫 번째 저 시작 파트인데,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직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 저거를 개발을 했었는데 그 저희가 만든 저희도 저게 어렵더라고요. 저거를 이렇게 세워보고 과정이 너무 번거롭고 해서 그게 사실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또 뭐 현실감을 살리는 것도 어려워서 과감하게 저희는 저거를 이제 삭제를 하고 이제 두 번째 장면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리고 저 패드 같은 경우에도 개발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저거는 조금 위트 있게 재밌게 만들려고 개발했었는데 이제 저것도 사용 용도가 어려워서 그 스크린으로 앞에 자동차 백보드 스크린처럼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 외에는 그 전반적으로 똑같이 흘러가는 컨텐츠입니다.
네, 거기서 이제 VR 중심적으로 개발한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게 이제 거의 모든 컨텐츠의 99%를 저 열기구 안에서 즐기는 거기 때문에 열기구를 타협하지 않고 이제 고도화해서 개발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했습니다. 저기 왼쪽에 하이어키 보시면 이제 열기구가 그 저희가 최대한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구글링을 통해서라도 열기구의 구성을 최대한 따라해서 맞춰서 모델링도 직접 다 파츠를 만들고 이제 구성도 다 연계가 되도록 일단은 만들었습니다. 사실 조금 저 만든 거에 비해서 컨텐츠에서는 좀 드러나지 않아서 아쉬운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이제 주요적 포인트로 두 가지를 잡자면 저희가 저 구피 부분을 이제 그 클로스 피직스를 기반으로 해서 천 느낌이 나게 펄럭펄럭거리는 저희가 이제 저 위를 쳐다보면 제일 많이 사실 하늘도 가릴 정도로 제일 많이 크게 보이는 부분이라서 그 실감을 주고자 했고 저 밧줄 부분에도 이제 로프가 이게 흔들리는 타고 있는 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제 포지션이 올라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의 진동이나 피직스에 의해서 흔들리는 걸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아이고. 안 되지. 잠시만요. 왜 플레이가 안 되지? 나오고 있나? 여기서 안 나와. 죄송합니다. 네, 저게 이제 저희가 이제 앞서 구현한 모습을 이제 했을 때 저 열기구 상태고요. 저 아래 부분도 이제 보다시피 저렇게 흔들흔들 다 느낌 실감을 최대한 살리려고 했습니다. 다음은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중요시 생각한 게 하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모든 공간을 계속 하늘을 보는 이제 컨텐츠인데다가 저희는 사실 저거를 처음에는 단순하게 트릭으로 하늘만 계속 바꾸고 사실은 열기구는 제자리 있는 그런 컨텐츠로 할까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거의 뭐 10,000m에 가까운 다 레벨 디자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였고 실제로 그 공간에 계속 날아오르고 이제 하늘만 계속 변경하는 그런 컨텐츠로 제작했습니다. 네, 하늘 변경점에는 이제 구름, 눈비, 그리고 기상현상, 그리고 별, 그리고 색상 이렇게 있습니다. 네, 좀 더 이제 개발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걸 좀 요약하자면 저희는 이제 63일에 개발을 했고 이제 여백 있는 교육을 만들고자 했고 이제 주요 개발 툴로 유니티와 3D 맥스 그리고 이제 바이브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그래픽 컨셉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이제 목표로는 그 최대한 외부 에셋을 쓰지 말자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아트워크가 한 명이고 당연히 그러면 저희는 이제 동일한 모델이라도 최대한 다르게 보이도록 색감을 다르게 해서 사실은 같은 모델링이지만 조금 다르게 하자 해서 이제 거리나 높이에 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는 이제 그 원래는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에셋에서 이제 외부 에셋에서 약간 영감을 받아서 카메라에 그냥 후처리로 거리랑 높이에 따라서 색감이 조금 달라지게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컨텐츠 특성상 비주얼리티가 제일 중요한 컨텐츠라서 사실 이제 다른 것보다도 비주얼리티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그 최적화에 타협을 하지 않고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이라든가 안티 엘리싱도 적극 활용해서 최대한 비주얼리티를 살려보자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이제 체험하시면 이제 보게 될 주요 모델링 리스트인데 저희는 다 외부 에셋은 아니고 다 저희 아트워크가 다 개발을 했고 아쉽게 저 헬멧만 저희가 조금 제거를 했습니다. 저것도 개발이 다 됐었는데 사실 막상 쓰니까 저게 시야도 다 가리고 그러니까 추후에 보이는 콘텐츠를 다 가린 데다가 멀미가 심해서 저희가 과감하게 제거를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비주얼리티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저런 아래 구름이나 저런 그 고비용의 파티클도 적극 활용하였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리 바이브라도 이제 최적화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저희는 다른 쪽으로 이제 최대한 최적화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 아래 구름 같은 경우에는 저게 뭐 볼루메틱 포그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다 일일이 3D 메시 그러니까 오브젝트이고 저것도 이제 다 그 오브젝트 풀명해서 다 생성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메시 컴바인까지 시켜서 배치랑 트리를 다 줄이는 방식으로 하늘에 드넓게 구름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오른쪽에 보시면 엄청 넓은 그 레벨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저 바이브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엄청 그 확인이 그 이벤트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뭐 이름을 짓자면 굳이 따지자면 상공자인데 저희가 저렇게 기즈모도 적극 활용해서 패스 중심으로 해서 뭐 이렇게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경로나 유성의 경로 이런 거를 이제 만들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저희가 그 시작층에 뭐 시작층을 떠나서 이제 보이지 않지만 널리 멀리 있는, 그러니까 높은 곳에 가면 보이는, 아래에 보이는 그런 그 지형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은 객체를 넓은 곳을 보여주다 보니까 카메라 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엄청 멀리 설정이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거 임포스터 기법을 좀 활용해서 그냥 상호작용 없이 멀리서 보이는 것들은 다 배치랑 트리를 압도적으로 줄여서 이제 여기서 최적화를 잡아서 저희가 지금 저기 세팅된 환경 기준에서는 60프레임 아래로는 절대 안 내려가는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저희 거의 이제 개발은 간트 차트 중심으로 일정 관리를 좀 하였고요.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조금 그 개발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 개발된 게 조금 더 많은데 저기 최적화나 저 VR의 약간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좀 적용하지 못한 것들이 많아서 좀 많이 아쉬웠던 개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상호작용 개발을 맡은 박성원이고요. 그 아쉬운 점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무슨 사용하지 않았던 어셋이나 유틸리티나 아니면은 좀 개발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이번에 처음 해봐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아트를 맡게 된 권혁선이고요. 이번 아트적으로 일단 컨셉을 파스텔 톤의 단조로운 색상으로 확정을 해왔던 부분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는 않았다라고 느끼게 되었고, 실사 컨셉으로 가면은 더 멋진 비주얼로 다가가지 않았을까, 이런 개인적인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컨텐츠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모델링과 실사적인 모습으로 한번 더 진행을 해보고 싶은 좀 욕심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5명의 각자 다른 장점을 가진 이 좋은 분들과 같이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신 여기 메디치 교육센터와 디코젠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구름 표현 있을 때 아까 볼루메트릭 클라우드가 아니고 그냥 이제 메시 넣었다고 했는데, 보통 저런 경우에 이제 레이 마칭을 쓰던지 이제 볼루메트릭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대부분 다 뭐 레이 마칭 기반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뒷부분에 최적화가 진행이 되었다는 걸 보면은 이게 바이브 프로면은 PC잖아요. 네네. 해상도가 지금 그러면 4K를 잘라서 쓰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PC 사양이 받쳐준다고 한다면은 지금에 보여지는 에셋들을 지금 VR에서 들어오 못할 정도로 지금 오버스펙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약간 그 최적화 이슈 같은 것들이 나왔다고 하니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느 쪽에서 발생을 한 건가요, 도대체? 사실 저 구름 같은 경우가 제일 대표적인데, 볼루메틱 포그가 훨씬 고퀄리티의 실사에 가까운 구름을, 왜냐면 저희는 구름층을 천천히 지나가다 보니까 좀 두껍게 많이 썼었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프레임 차이가 제일 심했고, 두 번째는 그 프레임이 튀는 현상이었습니다. 사실 그 계속 벌어진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아래를 보는 현상이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도 개발을 이제 QA가 조금 미흡해서 셋이다 보니 플레이 중에 몰랐는데 어느 순간 알았는데, 이제 아래를 좀 넓은 높이 가서 넓은 구역을 저희가 LOD를 솔직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컨텐츠에는 맞지 않아서 이렇게 위에서 놓게 봐도 깨끗하게 잘 보이는 거를 저희는 목표를 삼았기 때문에, 그럴 때 프레임이 순간적으로 튀었을 때 저게 바이브가 멈추는 것처럼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불쾌하다 싶어서 저희는 그냥 차라리 이걸 빼고 가볍게 만들자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바닥에 지금 깔려 있는 메시가 얼마나 됐었어요, 처음에? 처음에는 거의 배치만 해도 거의 한 3,000 막 4,000을 넣고. 네.
네, 그게 근데 동쪽으로 움직이는 건 아닌데 그냥 그 터레인 깔아놓고 그냥 배치를 하고 거기다 올린 거예요? 네네 그런 것도 있어요. 처음에 시작선만 이제 터레인을 쓰고 나머지는 저희가 그냥 그 로플레이의 모델링을 하고 조금 더 먼 곳은 이제 다 임포스터로 이미지화 시켜서 붙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중에 봤을 땐 드로우콜 거의 한 4개 정도에다가 트리 한 1700개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그 상황에서도 근데 볼루메트릭 클라우드로 못 쓸 상황은 아닐 텐데. 그거는 사실 그거는 처음엔 그거는 사용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그 이미지가 그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가까이 있는 것은 최대한 저희가 그 프레임을 조금 죽이더라도 그좀 고퀄리티를 이건 저희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냥 저희가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거는 뭐 괜찮을 것 같은 뭐 어떻다 치더라도 그 구름 있는 부분 통과할 때 가까이 있을 때 구름을 이제 표현하는 방식에서는 뭐 저 같은 TA들한테는 이게 이제 물하고 연기나 구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그걸 표현하기 굉장히 좋은 컨텐츠인데 그 부분이 지금 다 메쉬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반투명하게 보이니까 구름으로는 제 눈에는 구름으로는 안 보여요. 그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서 얘기 드린 거고요. 그거 말고는 지금 뭐 교육용 컨텐츠로는 굉장히 주제 선정이라든지 접근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괜찮았어요. 특히나 그 열기구 같은 경우에도 차라리 그것만 할 때 파츠를 다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랬다고 한다면은 좀 거기에 대한 설명도 넣었다고 하면은 뭐 컨텐츠 그렇게 뭐 늘려나가는 접근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한 가지 이제 아쉬운 게 구름에 대한 표현은 더 실제 그 보통 일반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비행기를 타고 보통 이제 그 대기권 그 구름인데 위로 이제 비행을 하게 되면 3만 피트 이상 올라가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경험은 비행기를 좀 타본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좀 보여지는 것과 여기서 보는 거에서 약간 괴리감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아쉬웠고 그거 말고는 나머지 뭐 접근이나 컨텐츠 자체의 그 소재 선정 이런 것들은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좀 더 디벨롭한다면 정말 요거는 흥미를 가질 만한 요소라서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계속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른 조와 달리 좀 그래픽 쪽의 작업을 직접 손으로 많이 하시다 보니까 디자인 요소뿐만 아니라 그 애니메이션이나 여러 가지 성능 부분을 튜닝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그런 부분이 때로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나 사실은 나중에 취직하셔갖고 상용 제품을 만들 때는 생각보다 에셋을 직접 쓰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개발이나 디자인 관점에서 그런 부분은 좋은 경험이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또 그만큼 에셋만큼 만드는 것조차도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아마 경험은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은 교육 과정이고 또 그러한 것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뭐 나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다양한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열기구 타고 올라가는 것도 좋고 나중에 거꾸로 이제 패러글라이딩처럼 내려오는 콘텐츠 만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좀 관련된 시리즈로 해서 기획을 해서 좀 다양한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보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반적 이 컨텐츠 기획력이 사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걸 단순한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직관적인데 그냥 체험할 수 없는 걸 교과 과정에 맞춰서 체험을 시킨다. 근데 사실 그런 게 지금 현재 VR의 활용도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이는 용도이기 때문에 기획력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약간 한 가지 어떤 컨셉적인 것들을 결정을 하셔서 이제 앞으로 더 디벨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때도 이 인터랙션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럼 눈으로 보는데 최대한 만족을 주겠다면 사실 그 눈속임에 대한 스킬들 뭐 아까 LOD를 쓰고 싶지 않았다 뭐 혹은 안 쓰셨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사용해야 되는 스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비주얼만 잡겠다 VR이 가진 그렇다면은 그런 스킬 쪽으로 훨씬 더 연마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여기서 차라리 인터랙션을 더 줘서 지금 잘 만든 열기구 내 손으로 직접 뭐 불을 피워서 뭐 이런 하는 그런 인터랙션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쪽에 좀 포커싱을 맞춰서 어느 쪽으로 좀 더 내가 부족한 점을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올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면 좋은 컨텐츠로 또 더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틈이죠.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 어차피 교육 받는 취지는 디테일을 더 이제 정교하게 더 많이 노하우를 알 수 있는 건데 시도를 많이 해보신다는 게 되게 회사에서 많이 그 필요로 하거든요.
이제 만약 회사 들어간다든가 뭐 팀을 꾸리신다든가 그렇게 되면 이런 디테일을 더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여유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좀 경험을 삼으셔서 좀 더 이제 지금 교육적 방향이나 이런 부분도 되게 좋았고 스토리보드나 전반적인 것도 좋으셨고 그래서 좀 더 연구하셔서 좀 남들이 못하는 기술을 계속 획득하셔서 나중에 취업이든 창업이든 이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